권미숙 작가나 권미숙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진짜 이제 처음부터 그런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함께 밥도 해 먹고 공부도 같이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다가 그런 분들이 모태가 돼서 이제 점점 커가면 대중들이 따라 붙잖아요. 대중들이 또 따라 붙어야 이게 밥벌이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각자 자기 직장을 갖고 일을 하다가 짬나는 시간에 이런 데 와서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공부하고 가고 이런 분들도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네. 근데 왜 백수가 되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 백수가 되라기보다 앞으로의 시대는 백수가 아주 가장 평균적인 삶의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수는 미래다라고 그냥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진단이자 긍정인 거예요. 백수가 되라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아주 좋은 정규직이나 사업을 하시다가 그 마지막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자기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거. 성공했는데도 그리고 내 몸은 약간 어느 정도는 다 중독이 돼 있는 거. 이런 상태를 질문하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씩 해석이 되면 저절로 그 상태를 하나씩 놓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수가 되거나 백수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건 나만 좋은 길은 아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저는 또 백수가 된 게 아주 행운이라고 이제 느끼게 됐어요.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죠, 사실. 이렇게 백수가 많은 세상. 그런데 백수가 뭐 옛날처럼 굶주리거나 절대 빈곤에 시달리지는 않는 그런 세상은 상상을 사실 못했기 때문에 그 경제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그렇죠. 백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벌지도 못하지만 소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별로 쓸 게 없어요? 소비를 벗어나면 경제의 불안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요. 당연하죠. 쓸 일이 없으면 돈 별로 없어도 되죠. 근데 이제 쓰지 않으려면 내가 다른 식으로 그 존재가 채워져야 돼요. 공부. 이걸로 채워지면 소비가 저절로 줄게 돼 있어요. 그런 이제 어떤 금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 저희 공동체에 왔던 분들이 많이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규직으로 월급을 많이 받을 때보다 지금 벌지를 않고 있는데 너무 편하다. 정말 이상하다, 이건.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제가 미리 알았던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하는 건 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지평이 열리면. 그러니까 쉬운 말로 공부의 맛을 들이면. 맞아요. 다른 소비를 안 해요? 진짜요? 진짜 안 합니다. 재미가 없어져요. 하긴 공부 자체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가요? 아니, 시간도, 당연히.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많은 여유가 안 생기게 세미나가 엄청 많으니까, 이제 재밌으니까 하다 보면 하루가 이제 그 탐구로 딱 채워지잖아요. 그럼 일단 지금 쇼핑할 시간을 확 줄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그렇게 재밌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너무 간단한 이치입니다, 사실. 그러면 내가 서울 한복판에서도 이렇게 작은 돈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가 있네. 이 발견. 이건 이제 저도 발견한 거고, 이제 제 동료들도 다 그렇게 발견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내 정신의 자유, 도약을 위해서 마음껏 한번, 이 청춘을 보내보자. 이렇게 하면 프리랜서로 독립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앞에 거랑 연결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결국. 정규직이나 자영업이나 전문가로서 바쁜 인생을 살고 그러나 마음은 채워지지 않을 때 어딘가 중독되고 그러다 보면 소비가 많아지고 그 소비를 채우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근데 자기는 비어있고 이런 상태인데 자기를 채우려고 공부의 세계로 가면 씀씀이도 줄어들고 중독에서 벗어나게 그리고 되고 생활 전체가 단순해져요. 그러다 보면 자기 일도 안 해도 된다? 일을 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성공한 일들은 대부분 자기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노동은 아니에요. 서비스업이라는 게 사실 감정 노동이잖아요. 감정을 과잉으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 상품의 가치를 과잉으로 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는 다 그렇지 않나. 그런데 신체 생리에서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거짓말 탐지기가 왜 유용하냐면
거짓말을 할 때 이 생리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 내가 이 상품의 가치를 모르는데 막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있어. 그러면 생리적으로 아는 거죠. 몸을 아프게 만든다. 그게 소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성공을 하면 저는 뭐 10년, 20년 그 우울증을 앓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자기가 믿는 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그냥 하면 몸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옛날에도 백수가 많았죠. 고전의 세계에 등장하는. 예. 그거는 지금으로 치면 백수죠. 중년 백수인데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 가장 고귀한 욕망이었어요. 우리 귀족은 노동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족은 노동하지 않고 문화와 철학을 향유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귀족이 아닌 사람도 내가 고귀하게 살려면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이제 공자나 뭐 노자나 부처, 소크라테스다 이런 이제 인류사에 동시에 등장한 이 멘토들이 실제로 이제 그들의 이제 사회적 그 존재 조건을 보면 지금 백수라고 딱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백수의 삶을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뭐 부처님은 부처 정규직으로 근무한 적이 없나요? 없죠. 아니 공자님은 뭐 잠깐 있었지만 이제 거의 나중에 이제 모두 다 이제 거절을 당했고 되고 싶었지만 부처님은 이제 뭐 스스로 이제 왕궁을 집을 떠났고 노자는 뭐 아예 뭐 그런 거하고는 무관하게 사신 분이고 소크라테스도 그렇죠. 자유인.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자유인은 직업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자유인이 그럼 뭐를 하는가? 광장에서 철학을 한다. 광장에서 철학한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렇게 많은 철학자, 수학자들이 등장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아직도 이제 서양 문명사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동양도 공자, 노자, 부처가 없으면 사유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유불선의 원조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연암 박지원도 뭐 그렇고 다산영야경은 뭐 정규직으로 성공을 했지만 유배지에서 그 학문이 꼽혔으니까 워낙 오랜 기간 유배를 당했죠. 18년 동안 뭐 그 시간은 뭐 완벽한, 한편으로는 감금됐지만 한편으로는 자유인인 거죠. 노동을 못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시대가 저는 모든 대중이 이 소크라테스가 되고 노자가 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미래는 백수의 시대다라고까지 표현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건 뭐 요즘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이 점점 없어질 것이다. 이거랑 연결되는 겁니까? 직업이 없어지는 것뿐이 아니라 그 육체 노동에서 다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직업은 그때그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점에서 뭐 굉장히 또 많은 직업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육체 노동에선 벗어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직업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과 관련된 직업. 전 세계인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지구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사람은 움직이는 것으로서 이제 존재를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여행의 뭐랄까 이 뭐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질 거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행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서 인생을 탐구하고 자기 구도의 길을 가는. 그러니까 여행이 원래는 관광이나 어디 가서 뭐 이제 즐기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 순례의 길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삶이 인류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삶을 사는. 사실 누구나 그걸 욕망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청년도 좋은 회사 가서 몇십 년 살겠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없을 겁니다. 직업을 얻고 싶지만 그게 내가 거기 가서 10년도 너무 길다고 생각할걸요. 지금은 멘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 일이 필요하지만 직장에서 평생을 거기서 내가 뭐 봉사하고 거기서 나를 보장해 준다. 이런 거를 기대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돈을 벌어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어딘가 가고 싶어 하고. 저는 이게 이제 새로운 인류의 이제 존재 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 그 길이를 걷는 그런 자유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뭔가에 중독에 빠져 있고 네. 자기 병의 진단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상태로 백수가 되면 더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게 이제 정치 경제학의 핵심이지. 모두가 일자리가 생긴다거나 뭐 일이 더 늘어나 이거는 사실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튼 개인적 차원에서는 공부라고 하는 것의 참 재미와 뜻을 깨닫다 보면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백수도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 네. 공부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다. 심지어 본성이죠. 호모 쿵푸스 예. 그런 말을 공부의 쓰시죠. 달인. 예. 공부하는 존재, 그게 호모사피엔스의 아주 결정적인 척도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뭔가를 안다는 것보다 인간이 이 존재의 기쁨을 느끼는 게 없어요. 그거는 뭐 뇌과학에서도 세로토닌 이런 게 나오는 게 행복 지수를 높이는 건데 네. 그거는 쾌감이 아니에요. 성공하거나 뭘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나오는 뭐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은 쾌감을 주는 거 굉장히 짧아요. 예. 근데 세로토닌이 나오는 게 뭐 영성, 깊은 숙면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이 존재의 충만감이래요. 근데 이거는 내가 몰랐던 걸 알았을 때 그리고 특히 나에 대해서 알았을 때 내 깊은 내면을 알게 됐을 때 근데 이 깊은 내면은 이 우주의 어떤 순환과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몸과 우주를 아는 거예요. 이럴 때 인간이 가장 그 행복감을 느낀다는 게 이제 현대 의학 과학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증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가질 때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게 예. 입증됐다고요? 그럼요. 그거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뇌과학 책을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러면 간단하죠. 근데 아주 희한하게도 인기를 많이 끌거나 뭐 성공해서 돈을 벌거나 했을 땐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성공했을 땐 우울증에 많이 걸려요. 그건 아마 이제 성공한 연예인들한테 인터뷰를 하면 진짜 깊은 속내를 얘기하면 다 이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표현도 못 하죠. 연예인들은. 말씀 들어보면 성공해서 오는 건 짧은 쾌감이라면서요. 짧은 쾌감 뒤에 우울함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쾌감이 또 반복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이 깊어지는 거예요? 네. 불안하고 그다음에 쾌감은 그 다음에는 더 높은 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공했는데 더 불안해지는 아주 이런 역설이 일어나는 거죠. 그 깨달음을 얻는 방법은 공부다.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 공부 그러면 이제 너무 이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게 떠올라서 예. 좀 부정적인 게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이게 뭐 동양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 그거를 거창한 도 이렇게 연결 안 해도 인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 제가 오늘 처음 고미숙 작가님을 소개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안정적 직장 얻기 위한 그런 공부 말고 제가 이런 표현 썼습니다. 근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은 공부하면 그거부터 떠오를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공부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에서 진짜 공부는 뭐고 그다음 공부의 길에 첫 발을 디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면 돼요. 공부는 질문하는 과정이지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에요. 질문 자체가 인생의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이 나를 어디론가로 이끌어 주거든요. 그게 뭐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도반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정말 나의 원수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 속에서 이 질문은 달리 말하면 자신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인가? 나는 왜 또 이런 걸 원하나? 이렇게 어이없는 걸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타인도 보이고 이 세계도 보이고 이제 전 우주와의 연결고리도 보인다.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질문해서 그다음 해답을 찾으려면 그냥 고만히 생각만 하면 해답이 나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질문은 움직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공부 얘기로 좀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면 이 질문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죠. 움직인다는 거 뭐예요? 제일 먼저 아마 검색할 겁니다. 요즘 분들은. 네. 그러면 그 분야에 훌륭한 전문가나 아니면 책을 소개해 주겠죠. 또는 그걸 배울 수 있는 곳.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내 질문이 풀릴 때까지 계속 탐색을 하다 보면 예. 그 책이 또 다른 책이나 공간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사람은 계속 누구를 만나는 인연으로서 살아가거든요. 네. 예, 내가 마음을 그렇게 일으키는 순간 나는 이 마음이 파동으로 다른 것과 연결되는 거, 이거는 뭐 정말 양자역학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걱정을 하면 못 나가요. 한 걸음도 못 해요. 나를 질문도 만들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깨닫게 해주고, 뭐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사실 학교에서 많이 주입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나와서 이제 고립된 상태로 그냥 자기 방에 갇히거든요. 뭐가 그런 게 다 준비된 데가 아니면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뭐가 괴롭냐 그러면 자기 괴로움을 잘 몰라요. 이게 바로 이제 질문에 대한 어떤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괴롭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해서 지금은 사실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 다 있죠. 너무 많은 정보가 모든 있습니다. 정보가 다 정보를 걸러내야 할 만큼 많아요. 그 정보에 내가 진정으로 응답을 하게 되면 그 안에도 수많은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같이 그걸 탐색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네. 것. 사람을 만나면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넓은 길이 열립니다. 네. 공부 공동체를 꼭 찾아오세요. 그것도 아니군요. 그렇게 그냥 저기 가면 뭐가 다 해결되겠지 이렇게 이건 아니고, 오시면 된 건 없거든요, 사실. 예. 자기가 찾는 거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 인생을 찾는데 몰두하지. 뭐 새로 들어온 사람을 뭐 케어해 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예. 뭔가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서 문제를 설정하는 것. 요즘은 뭘 질문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예. 아니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요즘은 이제 불경이나 주역을 배워서 이제 서유기를 쓰려고 하니까 서유기를 낳게 된 건 그 현장법사라는 청년이 네. 28살 먹은 청년이 그 19년에 걸친 그 실크로드와 그 사막을 통한 여행이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거기를 다녀왔는데 네.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확장이 되면 이 무모한 여행을 떠나게 할 수 있을까? 어허허. 이게 너무너무 경이로워요. 그 당시에 현장 법사가. 네, 네. 그 여행은 정말 이거는 인간이 이런 여행을 혼자서 거의 불가능에 대한 도전입니까, 그때는? 그 사막에서 사막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고. 근데 물이라는 건 이동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여행, 19년에 걸친 여행을 하고 그 여행이 이제 그 대승불교 경전을 이제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불교라는 길을 하나 열어주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여행이 가능하구나. 근데 이제 한편으로 우리는 모든 인류는 연결돼 있기 때문에 현장 법사에게 일어나는 저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경지가 뭘까? 이게 이제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서유기를 리라이팅 하는데 이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현장 법사가 그런 어떤 도전을 하게 된 그 마음, 그 발언이 고민숙 작가님의 중년 백수 됐을 때 좋아, 평생 백수로 고전평론가로 살지. 그 발언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요? 글쎄, 지금 그거는 사실 저에게 너무 큰 행운이라, 백수가 된 건 조금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정규직으로 있는 교수인 친구들이 좀, 이제 정년이 되고 나면, 이제 뭔가 이렇게 고립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질 때 좀 안타깝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고립이냐 연결이냐거든요. 근데 제가 두렵지 않은 거는 고전이라는 지혜하고
이 공동체 네트워크라는 이 연결, 현장이에요. 사람과의 연결. 네. 네. 근데 궁극적으로 뭐 공자의 공동체, 부처의 공동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다 마찬가지로 요게 기본 삶의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지혜, 원대한 나를 완벽히 구원할 원대한 지혜랑 현장,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거. 예. 그리고 앞으로의 궁극적인 꿈이 있으시다면? 꿈이 특별히 더 있진 않아요. 지금의 삶을 이런 이제 고전의 스승들이 있고 이제 제가 늘 밥을 먹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배우고 쓰는 이 현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이제 비전과 현장 사이에서 얼마나 정신의 자유를 더 확장할 수 있는가. 이제 저의 깨달음의 문제겠죠. 그 부분이 저에게 남은 삶의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이 깨닫고 싶다. 더 많이라기보다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아마 현대인들이 그 많이 중독이나 폭력에 노출되는 것도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걸 피하고 싶은 욕망. 근데 두려움 안에 있는 건 이제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죽음의 이치를 이렇게 이제 뭐 출가나 어떤 순례를 통하지 않고도 그런 지성의 일상화를 통해서도 터득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꿈을 종종 꿉니다. 마지막으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드리자면 바로 그렇게 일상의 지성적 활동을 통해서 죽음의 이치를 깨닫게 되시면 좀 꼭 알려주세요. 아, 그럼요. 그건 뭐. 알려주신다고 해서 모두가 또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는 뭐 숨기는 게 없어요. 바로 그냥 거의 동시 통역 수준으로 다 오픈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하라. 그런데 함께 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